그, 자, 1교시에서 제가 아까 랩업했던 것처럼 UX 라이팅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UX 라이팅이 뭔지, UX 라이팅의 원칙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사실 이 세미나가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돕기 위한 세미나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도와줘야 돼. 뭐라도 뭔가 생각의 단초를 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뭘 한다고 약간 쇼핑에 대해서 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UX 라이팅 부분에서 조금 좀 AI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그거를 이제 네이버 쇼핑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요거는 제가 그냥 UI, UX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요. 레이블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 또 모르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파트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UX 전공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보면 대학원생 때 제일 똑똑했던 것 같아요. 제일 빠릿빠릿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전문가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딥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들, 좀 딥한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1교시 내용의 요약을 하고 또 거기서 도출된 하나의 생각은 그래요. 이건 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UX 라이팅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서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서비스의 이미지를 잘 구축을 해가지고 어떤 존재로서 이런 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목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원의 크기가 다르죠. 저는 사실 정보 제공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마케팅 라이터라든지 뭐 다른 브랜드 라이터라든지 이랬으면은 이게 중요하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UX 라이터거든요. 사용성을 컨트롤하고 정보 설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UX 라이팅은 정보 제공이 훨씬 중요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아까 말했던 what you say인 거죠. what you say인데 이거는 좀 업계에선 재미가 없어. 이거 정보를 잘 선별하고 이때 이 타이밍에 이 정보를 지금 줘. 여기선 이거 빼. 이런 거를 하는 게 재미가 별로 없어요. UI, UX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보를 잘 선별해서 제대로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고요. 대신 많은 분들이 방금 아까 얘기했던 보이스 앤 톤이라든지 유머라든지 이런 것처럼 how you say에 좀 더 포커스를 주셔요. 왜냐면 재밌으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뭐 지그재그라든지 그 유머 화면처럼 재미는 있지만 말장난으로 끝날 확률이 높고 그렇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되게 많아지면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포커스를 줘야 되는 거는 정보 제공 측면에 좀 포커스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계속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더 뭔가 좀 탄탄한 UX 라이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보 제공을 하는 것, 정보 제공을 위한 라이팅은 뭔가라고 했을 때 제일 그 행위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행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행위는 사실 레이블링 시스템을 한 서비스에서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개념조차 잘 모르는 라이터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터들은 대부분 약간 뭐 광고라든지 매거진 에디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입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요 정보 구조, IA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 UX 전공자들이고 이 레이블링 시스템이 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모를 수도 있지. 그래서 설명을 오늘 좀 하겠습니다. 이 책을 아마도 모두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전공자니까. 그리고 선생님의 전공이 정보 설계니까. 그래서 이 책은 되게 오래된 책이죠.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도 뭐 많은 사람들이 읽었지만 지금은 한 4판 정도 2010년대 중반에 나왔던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되게 얼마 전에 다시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 책의 단점은 뭐죠? 지금 다 모바일 환경으로 다 전환이 됐고
PC 버전이나 PC 환경은 그냥 소소인데 약간 사례가 그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편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고 좀 이론 자체가 약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긴 했어요. 하지만 에디션이 이렇게 4판까지 올라가면서 사례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고 내용들도 많이 좀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죠. 사람들. 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정보 설계, 정보 구조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4가지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죠. 이게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믿어요. 모르면 그냥 얘기하지 말아요. 그냥 아는 것처럼 얼굴을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그 organization, labeling, navigation, searching system 이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이것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 사용자가 정보의 이 사이트의 전체적인 구조, 이 앱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오르가니제이션 시스템 뭐죠? 카테고리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정보들이 이렇게 카테고라이징해서 덩어리, 너는 너는 여기 그룹에 들어가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레이블링 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설명을 할 거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표현을 할 것이냐, 이 정보들을 이런 얘기고, 내비게이션은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뭐죠? GMB LMB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안에 탐험하도록 구성을 할 것이냐, 어떻게 검색하도록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제가 실무를 하면서 발견한 되게 재밌는 사실은 모든 서비스들이 이 다 4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놀랍게도. 어떤 서비스는 검색이 아예 너무 단순하니까 검색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뭐 어떻게든 뭐 변형된 형태로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내비게이션 자체가 없는 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 라는 느낌이 드는 애들도 모바일 환경에서는 꽤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보 청크가 제대로 분류가 안 되는 애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 중에서 어떤 하나의 서비스가 몇 개는 가지고 있고 몇 개는 안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서비스가 다 갖고 있는 시스템은 뭐죠? 레이블링 시스템이요. 글자가 없는 서비스는 없고 정보를 표현하지 않는 서비스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재밌는 발견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 뭐 내비게이션이나 오르가니제이션이나 서칭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게 좀 부실하다 한 서비스나 시스템에서 그 한 앱에서 그러면 그 버든을 다 누가 지냐면 얘가 져요. 왜냐하면 이 제대로 서칭이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 텍스트에 의존해가지고 그걸로 이 안을 탐험하거나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내비게이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글자들을 계속 조합을 해서 계속 정보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 얘기인 즉슨 사람들이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글자를 잘 안 읽는다고. 레이블은 잘 안 읽으려고 해요. 다 형태로 맨 처음에 뭔가를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형태로 먼저 직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재빠르게 텍스트에 엄청나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대안으로서 텍스트가 항상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류 메시지를 잘 써야 된다는 이유도 사람들이 그냥 읽지 않고 술술술술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쓰고 있다가 뭔가 읽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내가 내 마음대로 썼는데 제대로 안 됐어.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그 텍스트를 엄청 디테일하게 읽어요.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매달리게 된다는. 그래서 야, 이게 니네가 잘해야, 이게, 사실 이건 UX 라이터가 하잖아요. UX 라이터가 PO나 뭐, 프로덕트 오너가 같이 하는데, PO들이 여기서 이거를 제대로 안 해주면, 힘든 게 다 여기로 오기 때문에, 막, 야, 이걸 왜 나보고 해결하라고 해?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제발 여기서 좀 어떻게 해봐. 막 이런 얘기들을 농담 삼아 서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드릴 레이블링 시스템은 또 그 정도의 뒤처리반, 문제가 생겼을 때 뒤처리반의 역할까지도 다 하게 된다. 그리고 얘네는 없을 수 있지만 얘네는 항상 모든 서비스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레이블링 시스템 자체가 뭐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할게요. 레이블이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레이블이라는 거는 그 어떤 정보의 청크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레이블이에요. 그렇죠? 근데 UX 라이팅을 하는 건 레이블을 쓰는 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오류 메시지라든지 온보딩 뭐 메시지라든지 그렇죠? 뭐 툴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이블이 아니죠.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UX 라이팅은 되게 다양한 스타일의 텍스트를 라이팅을 하지만 그 중에서
이 앞에 있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들과 관련되어 있는 요런 유저, 요런 하나의 사실은 보통 명사구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요런 식의 이름들을 정해주는 것들이 레이블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요 정도로 레이블링 시스템의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인덱스 텀 부분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웹에 관련된 문제라서 이거는 뭐 설명을 아예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요 요소들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헤딩입니다. 이제 예시를 네이버 쇼핑으로 하려고 막 어제 많이 찾아봤는데 헤딩이라는 거는 이 레이블 자체가 이 공간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뭡니다. 저의 정체성은 뭡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은 뭐 얘를 굵기가 이렇게 굵게 돼 있고 이건 인덱스라고 부르는 헤딩인데 이 헤딩이 요 아이들을 커버하고 요 헤딩이 요 밑에 있는 애들을 커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치가 얘가 이쪽에 이렇게 조금씩 들여쓰게 되어 있는 이런 위치들이 얘네들 사이의 계층 구조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일관되게 착착착 계층 구조, 누가 누구의 포함 구조, 카테고라이즈가 어떻게 돼 있음, 막 이런 것들을 요것들이 다 표현을 하기 때문에 되게 잘 되면은 전체적인 왁구를 사용자들이 파악하기가 쉬운 거야. 아, 요 정도 아웃라인에서 요거랑 요거랑 요런 포함 관계구나. 이렇게 딱 한눈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네이버 쇼핑이 그게 잘 되어 있냐라고 보면 조금 어려워요.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헤딩이라는 요소, 헤딩이라는 레이블은 설계가 선명하고 구조가 탄탄할수록 잡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이 공간이 뭐 하는 공간인지 정체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걔 이름을 지어주기가 진짜 쉬운 거예요. 근데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헤딩이 거의 없어요. 아시다시피. 왜냐면 중첩,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탭이 지금 이렇게 중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중첩되면서 이걸 선택을 하면 이 밑에 있는 화면들이 계속 전환이 되는 스타일이 가기 때문에 얘네 이 화면 자체가 어떤 공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공용의 판인 거예요. 그래서 헤딩을 거의 쓰지 않고 있고 구획된 공간이 나눠져 있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헤딩을 거의 쓰고 있지 않다. 근데 대신 쇼핑 마이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일부에서 요 찜한 상품 탭을 누르면 거기에 헤딩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떤 거는 쓰고 어떤 건 안 쓰고 그래요. 되게 불완전한 헤딩들이 불규칙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신 PC는 공간이 넓고 아마 모바일하고 동시에 뭔가 디자인이나 기획이 진행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동일하게 레이블은 동일할 수 있지만 구성 자체는 훨씬 더 PC가 선명하게 잘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탭 구조 있잖아요. 이거 누르면 이 다음에 이 탭, 이 다음에 이 탭, 이 다음에 이 탭. 지금 탭이 5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UI 패턴 쓸 때 탭이 2개 중첩되는 거는 완전 금지예요.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5개의 탭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 네이버 쇼핑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 안에, 네이버 쇼핑 안에 그 안에 또 수많은 애들의 무슨 밤 껍질이 이렇게 쉘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착착착착착 지구와 멘틀 다음에 뭐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개선을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건드리기가 쉽지 않죠. 네. 워낙 다루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아무튼 헤딩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규명하는 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공간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다. 두 번째는 컨텍스추얼 링크인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막 중요한 애는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 밑줄 쳐져 있고 요즘에 이제 꺽쇠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텍스트 버튼에 밑줄을 치거나 꺽쇠를 치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거나 이런 애들을 컨텍스추얼 링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하이퍼 링크이고 그렇게까지 중요성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쓰는 것 자체가 가장 버튼 중에서는 가장 낮은 사용성을 가진다고 얘기하거든요. 텍스트 버튼은 정말 안 중요한 기능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에 배치를 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블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은 레이블은 동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액션을 설명하는 게 레이블의 핵심이긴 해요. 근데 이 컨텍스추얼 링크는 명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이걸 눌렀을 때 어디로 랜딩되는지를 명확하게 포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 이 랜딩하는 페이지의 이름을 적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걸 누르면은 멤버십 뭐 가입하는 그런 페이지로 가게 돼요. 근데 정확하게 그 이름을 포인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의 구성은 뭐냐면 이렇게 일렬로 읽었을 때 멤버십 추가 적립 489원 이렇게 읽고 충전 포인트로 결제 시 978원 이렇게 읽으려고 구성을 그렇게 한 것 같지만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 링크를 걸었으면 안 됐어요. 컨텍스추얼 링크를 걸었으면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아무튼 요런 잠깐, 네, 일단은 모바일에서요. 네, 그러니까 언더라인이 없는, 보통 언더라인이 있으면 이제 하이퍼 음, 텍스트니까 이제 액션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이제 굳이 언더바가 없어도 액션업을 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이제 그게 이제 일단은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컨텍스추얼 링크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하이퍼링크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아,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막 두 개를 막 엄청 정밀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보통 요건 UI에서는 이거를 텍스트 버튼, 그러니까 링크라고 부르지 않고 버튼이라고 불러요. 얘가 뭔가 어떤 액션을 하긴 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두 개의 차이를 크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내가 페이스북이나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보면요. 음, 예를 들면 지금 보여주는 요 그 왼쪽 그림에서도 뭐 1128원을 누르면은 꺽쇠가 있으니까 뭔가 액션업을 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489원을 눌러도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멤버십 추가 적립은 확실하게 이제 언더라인이 있으니까 그거는 음, 링크 그 텍스트 버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또 N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 멤버십도 있는데 저게 다 개별적인 링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음, 아니면 한 덩어리 링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일단은 짐작이 잘 안 가요. 네. 어디까지 그런 느낌인지. 맞아요. 그거를 구분시키는 게 약간 각 회사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텍스트 버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밑줄을 줄 거냐, 꺽쇠를 쓸 거냐, 아니면 저희는 지금 이건 라인인데 컬러를 주거든요. 컬러를 줄 거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탭업을 한지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좀 회사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컬러를 주거나 밑줄, 꺽쇠 세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근데 약간 그거는 좀 디자이너 스타일에 따라 다르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를 왠지 누르면 뭔가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의심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좀 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냐 쉽게 비난하지 맙시다. 근데 보통은 그래요. 이게 그레이 영역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는 탭업을 하지 않다. 가 약간은 전체적인 패턴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밑줄, 꺽쇠, 컬러 이 세 가지로 이건 누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어딘가로 랜딩 될 거야. 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실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 페이지만 보면은 누구누구님을 위한 혜택 최대 적립 포인트는 1128원이고 기본 적립 489원에 포인트 더 받는 방법 78원이니까 결국은 이 포인트 더 받는 방법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네. 뭔가 뭐 프로모션에 들어가라 그 얘기잖아요. 네네. 혹은 뭐 포인트를 쓰라든지. 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뭔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래에 있는 충전 포인트 결제 시 음, 그걸로 가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누르면은 이제 충전 포인트로 하는 내패 페이지로 가게 되고요. 여기를 누르면은 네이버 membership 가입 페이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저의 궁금증은 사실 그거예요. 이 링크가 정확하게 그 랜딩 페이지를 짐작할 수 있게 그 레이블링이 됐는가? 가 조금 저는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약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걸 왜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지? 그리고 저는 심지어 멤버십이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근데 왜 나를 여기다 보내는 거지? 뭐라든지. 이걸 눌렀을 때 충전 포인트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이버 포인트 메인으로 떨어뜨리는 것 같던데. 근데 아무튼
왜 뒤에 있는 애를 정확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레이블을 쓰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레이블의 목적이 이렇게 일렬로 읽히게 지금 작성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도 읽히게 하고 얘 스스로도 자결적으로 하이퍼 컨텍스추얼 링크로서 역할을 가지게 하려고 하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여기가 조금 어색해지는 거죠. 제가 불편한 부분은 어디냐면요. 음, 그 옆에 N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이미지 네,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가 있는 것 아래도 보면 N 2%와 충전 음, 포인트 결제시라는 부분인데 텍스트로 다 풀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다 풀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네이버에 보면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이거 녹화되고 있어서 계속 마음에 걸리지만, 그거는 디자인 조직과 설계 조직 사이에서의 어떤 협의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팀에서 이거를 반드시 해야겠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안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근데 저도 사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 기획 입장에서는 링크를 여기까지 걸 거냐 끝까지 얘를 하나 더 이만큼을 청크로 볼 거냐 여기만 청크로 볼 거냐 이런 것들 정도는 기획이 정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난 여기 빨간 텍스트 팁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러니까 디자인 기본적으로 조직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면 저 마음에 안 말씀하신 들죠. 거는 저도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말씀하신 걸로는 기본 적립, 추가 적립 네, 이렇게 뭔가 대립상이 좀 있어서 맞아요. 하는 건데 기본 적립, 기본 적립인데 밑에는 또 굉장히 플러스 얘기가 있는 것도 음, 뭔가 이렇게 다이코토미가 뭐 이렇게 형성되는 느낌도 아니고 좀 그러네요. 네.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설계를 하는 조직과 실제로 GUI 디자인하는 조직들이 분리가 되어 있고 서로의 의견들이 되게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디까지나 그런 비주얼적인 측면에서의 전문가들이 강하게 얘기하는 거를 조금 거부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어,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최대 적립 포인트라고 이제 위에 써 있는데 음,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밑에 보면은 최대 978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1128원을 내가 최대로 적립할 수가 있고 음, 기본으로는 489원은 픽스고 맞아요. 추가로 베리에이션이 978원이라는 건데 근데 위에 링크가 있는 거는 픽스가 된 것에 또 뭔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죠? 그렇죠. 네네.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페이지 같아요, 저는 제가. 네,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라이팅을 할 때나 구성 잡을 때 걸리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열이 되면 얘네들을 합해가지고 위에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자기가 이게 숫자를 해서 이거 그래 너 정밀해 너 정확하다 난 너를 믿을 수 있어 막 이런 거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얘랑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불신감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레이와 그냥 또 숫자적으로도 틀려. 이게 보면은 최대 적립이 1128원인데 기본 적립이 489원, 그다음에 멤버십 추가 적립하면 489원, 그다음에 충전 포인트 결제 시 978원. 그럼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치면 1128원이 넘는데? 네. 근데 뭔가 여기에 또 누르면 뭐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 페이지를 캡처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예, 뭔가가 있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근데, 아니, 실제로 볼 때는 이 꺽쇠를 누르면 어떻게 음, 1128원이 8원이 나오는지가 되는지를, 네, 다 이렇게 또 쭈루루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접어놔서 좀 이상하게 더 음, 보이는 것 같아요. 대혼란 파티처럼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얘네가 계산한 걸 보면은, 그래, 맞아. 라고 확인은 되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꺽쇠를 풀지 않았으면은, 이거 안 맞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네. 지금 여기서 지체할 수 없어요. 지금 준비한 내용이 많은데 30분밖에 안 남았다고요. 빨리 해야 됩니다. 답을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네. 네. 나중에 따로 문의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시스템 초이스는 사실 요런 애들, 그 내비게이션을 구성하는 워드들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전체적으로 모바일이나 웹이나 거의 다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약간 디자인 조직에 관련된 문제인데 레이블 자체는 많지만 띄어쓰기들을 다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다 원래 오리지널 레이블들인데 여기 공간이 좁다고 디자인 띄어쓰기는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지만 이 띄어쓰기는 스타일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다른 걸로 인식할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완벽하게 동일한 스타일의 완벽하게 동일한 워드들을 내비게이션 레이블들로 배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자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레퍼를 해요. 그래서 이름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단어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이런 스타일들을 다 틀리게 쓰는 경우들이 꽤 많다. 그리고 특히 디자인 조직에서 모바일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거 다 그냥 붙였습니다. 근데 이거 문법적으로 다 틀렸죠. 이런 문장을 쓰지 않죠. 우리가 일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다 붙여서 써버린다. 그리고 아주 일부분은 서로를 레퍼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보유 쿠폰 눌렀는데 헤딩이 쿠폰인 경우라든지 몰 전체 보기라는 메뉴를 눌렀는데 입점몰 전체 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레퍼조차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애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사실 이 내비게이션 옵션의 중요한 점은 일관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관성이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용자들이 엄청 익숙한 표현들이 있어요. 메인 페이지, 홈, 서치, 파인드 이런 것들은 거의 이 인터넷 업계, IT 업계의 관용적인 워딩들이에요. 이런 워딩들을 우리도 그냥 똑같이 쓴다, 베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워드들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면 사용자들이 조금 편하겠죠. 아, 나 이거 알아. 이거 원래 내가 알고 있는 단어야. 이런 거겠지.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플러스 우리 내부에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 초이스는 완전히 똑같이 가져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구조를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이 띄어쓰기 스타일까지도 동일하게 가져오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띄어쓰기 붙여 쓰지 말라는 거. 그리고 여기 주문 배송도 여기는 가운데 점이 없죠. 근데 이거 주문 배송 가운데 점이 없는 것과 가운데 점이 있는 거를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똑같이 붙여줘야 되는 게 내비게이션 시스템 초이스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콘 레이블인데 아이콘은 그냥 아이콘이에요. 근데 아이콘은 GUI나 비주얼 디자이너들이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레이블하는 UX 라이터들도 같이 보고요. 왜냐면 이거와 이 레이블이 두 개가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얘와 얘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엄청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뭐 아이콘 자체 스타일에 대해서는 별 논할 필요는 없고 다 이게 이렇게 매칭이 잘 되기는 하는데 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콘이 텍스트 레이블과 함께 이렇게 변개될 때에는 의미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정확하게 걔를 딱 지시하게 되는데 아이콘이 단독으로 했을 때에는 좀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용성이 막 거의 한 30~40% 차이가 나요. 그 인지의 방향들이. 근데 네이버에서 가장 문제적인 아이콘은 사실 얘예요. 이거가 모든 문제를 압축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이버 안에 네이버 쇼핑이 있고 그 안에 쇼핑 마이가 있는데 이 겹겹이 있는 중첩 구조의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아이콘이 이거거든요. 이 집 아이콘, 이 홈 아이콘이라는 걸 눌렀을 때 어디로 갈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네이버 메인으로 갈지 아니면 네이버 쇼핑 메인으로 갈지를 엄청 저는 고민했어요. 이거 누르면 뭐 어떻게 될까? 근데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네이버 쇼핑 메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번 더 여기에 N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를 눌렀을 때 네이버 메인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이라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되게 사람을 좀 이렇게 선택할 때 혼란스럽게 하는 아이콘, 레이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직관적으로 추측하기 어렵다. 그 외에는 사실 아이콘 부분에서 조금 짚어낼 만한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디자이너 각각의 역량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링을 쓴다, 레이블링을 한다, 이름을 만든다,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레이블이 의미하는 정보의 청크를 굉장히 좁게 잡으면 잡을수록 정확하게 그 단어, 그 개념을 그 단어로 찝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큰 개념을 잡으려고 하면은 정말 포괄적인 추상적인 단어밖에 못 쓰기 때문에 레이블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적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전주경이라고 굉장히 구체적인 존재를 구체적으로 대상을 할 때 레이블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관적인 레이블을 허가한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에 가운데 점이 있냐 없냐, 띄어쓰기가 있냐 없냐조차도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다른 존재로 인식할 확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일관적인 것들이 중요성이 되는, 그 일관성이 가장 중요가 되는 게 레이블링 시스템이다라는 거고, 그 약간 일관성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그 펑츄에이션이나 뭐 대소문자, 띄어쓰기, 그리고 굵기, 폰트 이런 거. 굵으면 얘는 헤딩이구나, 얘는 타이틀이구나, 얘도 굵고 쟤도 굵으니까 이렇게 같이 병렬적으로 같은 층위에 있는 애구나, 이런 것들. 프레젠테이션, 신텍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사를 어디에 배치하고 형용사를 맨 마지막에 두고 이런 것들이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기엔 좀 어렵지 않고, 입자성이 좀 재밌어요. 이거는 정보를 얼마만큼 디테일하게, 우리는 정보를 거의 가장 하위 수준에 있는 층위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모든 사이트에서 언급할 거야. 또는 우리는 이 정도 그 입자성으로 이 정도의 좀 범범한 추상성이 된 애들만 이렇게 중중중중 언급할 거야. 근데 갑자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스토랑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버거킹 하면 얘네들 사이에 그 정보의 입자성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레스토랑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런드리숍, 드럭스토어 이런 식으로 비슷한 층위에 있는 애들의 입자성들을 계속 동일하게 말을 해줘야 이게 안정적으로 레이블링이 됐다, 병렬적으로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거는 되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레이블링이 하는 건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 모든 사람이 내가 의도한 대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인간 언어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기는 해야 돼요. 네. 하기는 해야 되고, 이거는 뭔가 보통은 이 마지막 말이 되게 재밌는데, 사이언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아트의 영역입니다. 기술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art rather than a science, 사이언스기보다는 이 글쓰기, 레이블링 한다는 건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 또는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측면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100% 정말 천이무봉의 심리스한 레이블을 쓸 생각은 버리시고요. 스타일 가이드를 만든 다음에 그 스타일 가이드에 내가 그 가이드를 정확히 지켰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원칙들을 내가 정확히 지켰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해 해야 되는 게 이 레이블링이라고 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되게 구조와 전체적인 설계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레이블링 시스템이고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도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쇼핑 전문가는 아니에요. 왜냐면 쇼핑 텍스트를 다뤄본 적이 별로 없고 계속 유저로서만 이 쇼핑 텍스트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말들이 조금 몇 개가 있는데, 이 쇼핑 서비스 텍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실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각 서비스들이 내가 어떤 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강점을 가장 잘 살리려고 하는 방식으로 레이블링을 하는 스타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는 나는 상품에, 우리는 판매 공간에, 배송망에, 결제에, 또는 우리는 중개자 역할에 강점이 있어라고 하는 서비스들은 조금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구조가 복잡하면 복잡할 때 레이블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강점에 대한 사이트인데, 이 채널별로 각각 강점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되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좀 잠깐 보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적극적이고, 그 UI 텍스트 내부에서 엄청 마케팅적인 좀 약간 무리수를 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조금
활발한 스타일의 UI 텍스트를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사실 얘네 스스로가 PD가 있고, 그죠? 로켓에서 만드는 그 상품들이 있죠. 그리고 멤버십을 계속해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UI 텍스트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좀 액티브하게 좀 쓰는 편이에요. 뉴트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격 있게 쓰고, 마켓컬리는 전 개인적으로 마켓컬리를 제일 좋아하는데, 마켓컬리는 그 구조도 굉장히 선명하고 안에 정리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켓컬리 쓴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용자층들이, 그러니까 이 서비스 그 상품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그것들의 어떤 감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완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도 조금 비싸고, 그래서 이 마켓컬리는 품이나 신뢰나 그리고 이 마켓컬리라는 서비스를 내가 잘 컨트롤하고 있다. 우리 영역 안에 내가 다 잘 들어와서 얘네를 다 잘 지켜보고 있다. 무리 그런 중국 판매자 이런 거 없는 거죠. 잘 우리가 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우아하고 단정하고 깔끔한 그런 스타일로 텍스트를 쓰고 있어요. UI 텍스트 역시도 그렇고 마케팅이나 상품 설명 모두 다 굉장히 잘 정제된 스타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용자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네이버가 애매해요. 네이버가 야 얘는 스타일이 있나? 막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중개자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 패로 뱉는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제 쓰는 입장에서는 야 네가 뭘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 패만 쓰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결국에는 내 패로만 가시면 뭐 저희는 큰 문제 없고요. 이렇게 잘 중개는 해드릴게요. 제가 판은 깔아드릴게요. 근데 그 판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제가 뭐 보이스나 톤 같은 걸 넣어가지고 뉘앙스를 심는다거나 뭐 액티브하게 막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아까 그 네이버 멤버십 같은 경우는 멤버십을 팔려고 막 하긴 하지만 이 쿠팡의 적극성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지금 둘이서 그 멤버십 하는 걸로 엄청 지금 1, 2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세상 여기는 엄청 세게 하죠. 네, 여기는 그렇게까지 막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약간 내패에 포커스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SSG 이마트는 좀 안타까운데 얘네는 오프라인 조직과 온라인 조직의 어떤 알력들이 느껴져요. 두 개 사이에 지금 협의가 좀 힘들구나 하는 게 꾸준히 지속이 돼 있는데, 그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온라인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쪽에 있는 애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건 우리의 강점은 오프라인하고 연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레이블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의 경험을 상기하는 동시에 이 안에 있는 매장들이 많죠.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뭐 신세계백화점 이런 애들까지 이 사이트 안에서 계속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트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 매장을 버릴 수 없다라는 스탠스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라이팅도 사실 이런 느낌들이 계속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면은 되게 네이버 쇼핑은 약간 데링쿠리라고 그 터키에 있는 지하 도시거든요. 이게 뭐 4만 평 정도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미굴이라는 표현 되게 잘 쓰는데 이게 개미들이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난 그냥 개별 쇼핑몰에서 시작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 패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쫙 게이트가 너무 많은데 게이트에서 이렇게 쭉 빨아들여가지고 뿅 하고 내뱉는 거는 네이버페이로 내뱉으면서 끝나는 이런 스타일이 네이버 쇼핑의 특징이고, 이거는 이 네이버 쇼핑 위에 있는 네이버라고 하는 거대한 포털이 검색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한테 이제 사람들을 물어다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복잡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죠? 이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결국엔 다 네페로 통하게 돼요. 그게 네이버의 강점인 거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고 네이버 페이로 다 통하고, 그리고 제가 막 그런 군소 쇼핑몰에서 쇼핑을 많이 하는데 다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면 제 쇼핑 내역들이 네이버 페이에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엄청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내가 적어도 이 네이버 쇼핑이라는 그 여과지를 통과하면서 이 쇼핑 내용들이 정리가 된다라는 점이 저한테는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혼란스러움 따위는 좀 참아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든 길은 네이버 페이로 통하게 됩니다. 그 서비스 이 복잡도 얘기를 방금 했는데 복잡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순인 것 같거든요. 당근마켓을 과연 커머스에 넣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분하겠지만 저는 넣는 걸 좋아합니다.
커머스, 여기 마켓컬리, SSG, 쿠팡, 그리고 네이버페이. 그러니까 얘가 이게 꺽쇠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얘가 제일 저는 개인적으로 복잡한 것 같아요. 쿠팡도 사실 그런 막 여러 가지 그 오픈 마켓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정리 안 된 건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사이트 자체를 자족적으로 자기네가 그 스트럭처를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갔을 때 니네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정도를 파악은 할 수 있어요. 다만 난잡할 뿐이지. 근데 얘는 저는 솔직히 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얘네의 전체적인 왁구를 내가 상상할 수 있냐?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이트의 구성을 파악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냥 여기에 네이버 쇼핑이 있고 내가 검색을 해서 그냥 검색 상품을 찾는다는 거에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사이트의 구성을 그러니까 약간 그 바운더리인 거죠. 이 국가의 국경지대는 어디까지인 것인지, 이 국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머지 애들은 그래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는 얘는 그 아까 오프라인 애들까지 케어를 하려고 하는 게 좀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UI 텍스트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요 UI 텍스트들은 어떤가 보시면 그죠? 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단순한 복잡도가 낮은 사이트들의 레이블들이 훨씬 간결하죠. 아까 제가 헤딩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구성이 탄탄하고 명확할수록 헤딩을 잡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공간이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가라로 빨리빨리 만들어 본 건데, 그래서 복잡도가 높은 애들과 복잡도가 낮은 애들, 그 애들의 어떤 보이스 스타일이 어떤가를 보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SSG나 쿠팡 이런 애들은 조금 더 텐션이 높고 기교를 많이 쓰는 편이고, 당근마켓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도대체 얘네는 뭔가 보이스 스타일이 있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까도 그렇지만 저는 불만은 없어요. 항상 편안하게 네이버 페이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그냥 중개자의 역할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개자로서 뭔가 자기가 특별한 개성을 표출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상이긴 합니다. 이 밑에 마켓컬리나 이 M이 뭔지 아시나요? 카카오 메이커스예요. 카카오 메이커스는 메이저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쓰지는 않지만 보이스나 라이팅 스타일에서는 굉장히 엄청 잘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카카오 메이커스는 본인들의 가이드라인도 되게 공개를 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게 상품 설명이라든지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단순한 구조예요. 복잡도가 매우 낮은 서비스긴 하지만 그럼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배울 만한 요소들이 있는 게 카카오 메이커스고 그리고 마켓컬리는 되게 정석적인 스타일들을 따라가고 있어서 좀 편안합니다. 가면은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열심히 모험을 떠나거나 막 타가지고 찾아보거나 정보 추구를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게 복잡도가 낮아서 그런 애들이 마켓컬리입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 화면이 돌아가지 않는 것인가? 다음 화면. 네. 이제 2장 남았어요.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럼 네이버 쇼핑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을 거니? 네가 UX 라이팅 전문가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는데요. 쇼핑은 기본적으로 이 스트럭처가 주인공인 서비스가 아니에요. 메신저나 이런 애들은 그 IA나 구성 자체가 공간 자체가 이렇게 주인공이거든요. 이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치 자동차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 사람 움직이게 만드는 것처럼 이 구조 자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데 쇼핑은 워낙 돈이라고 하는 측면이 연관이 되면 그 돈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플랫폼 자체가 주인공이 되지 않거든요. 주인공의 영향 정말 이렇게 아주 낮은 영향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주인공이고 이것들이 모든 것의 시선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이 구성의 역할은 뭐냐?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할 때 그냥 크게 이렇게 막 괴로움을 얻지 않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사실 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이버 쇼핑은 사실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들은 거의 역할을 못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 누가 이거를 눌러가지고 갑니까? 아무 하지 않고 다 여기서 해결을 하죠. 네이버라고 하는 거대한 쇼핑 서치 툴을 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 정보를 얻고 여기서 상품을 탐색하고 레이블은 사실은
형태도 좀 일관성이나 형태적으로 되게 불완전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윈도우 이런 거 중복으로 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고 그랬죠. 레이블의 변별성만 떨어뜨린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관계야라고. 이런 식의 레이블들은 좋은 레이블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런 컨셉으로 가자라고 정의가 됐었겠죠.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는 큰 역할을 하진 못할 것 같고, 네, 누구도 이런 걸 통해서 쇼핑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큰 역할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그러면은 네이버 쇼핑에서 레이블은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지는 않죠. 네. 결국에는 이 상세 페이지거든요. 이거 아까 같이 봤던 그 문제의 상세 페이지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잘 템플릿화 되어 있어요. 이 템플릿을 되게 간결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거가 하나인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네이버 페이와의 연계성을 되게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게 하는 것처럼 네이버 페이로 통하게 하는데 지금 약간 네이버 페이와 네이버 쇼핑이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만 묘하게 같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네, 묘하게 약간의 과속 방지턱이 중간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스미스하게 더욱더 이게 뭔가 덜컥거리는 게 없이 완벽하게 이어지도록 서로 연결을 좀 잘 지어주면 좋지 않을까? 레이블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좀 그렇습니다. 두 개의 레이블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패턴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 컨텐츠만 지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머스 레이블은 상품 콘텐츠가 복잡도가 굉장히 높고 이미지가 엄청 화려하게 사람들의 눈길을 잡기 때문에 레이블이 튀어서는 안 돼요. 그럼 레이블이 튀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아까 그 내비게이션 초이시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관용적인 어구들을 충분히 쓰면 돼요. 쇼핑 업계에서 모두가 쓰는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완전 참신하게 새로운 레이블들을 내가 시도해 보겠어. 이러면 안 되는. 그게 당신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다 쓰는 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을 동일하게 쓰고 그게 사용자한테 뭔가 인지적인 부담이 되거나 이해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용 시에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게 있고 여기에 이게 있구나라고 위치로 이걸 파악을 하고 이 레이블이 여기 있구나. 사실 저는 너무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누르면 이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장바구니로 갈 것인지 바로 구매할 것인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어떤 형상으로서 이해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레이블이 엄청 단순하고 엄청 일반적인 레이블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쇼핑은 반복이기 때문에 레이블을 통해서 이게 뭐지? 라든지 이걸 알아보고 싶어 라든지 이런 식의 추측, 생각의 나래, 제 다른 식의 어떤 뭔가 상상력 이런 걸 펼치지 않도록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쓰는 것이 어떤 커머스 레이블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다 했어요. 지금 12시네요. 네. 여러분의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5분만 받읍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이 레이블링 시스템, 네이버 쇼핑에서 레이블링 시스템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완성도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약간 근데 그거는 그 레이블 쓴 사람의 문제이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 레이블은 그리고 네이버의 레이블은 그렇게까지 특색이 있지는 않다. 근데 기대하고 있는 역할도 사실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다. 워낙 이쪽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그냥 가장 심플하고 가장 일반적인 레이블들로 좀 정제를 하고 이런 구성들을 조금 정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쇼핑 전문 라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